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 빌레이저스 모드 얻는 방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지 빌레이저스는 마을 주민 관리와 거래, 번식, 치유, 철 생산 등을 단순화하는 마인크래프트 모드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제공하는 모든 상호작용을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거대한 거래소를 만들거나 주민을 데려가는 복잡한 과정 없이도 가능하죠. 주민을 쉽게 데려갈 수 있어서 배를 타거나 이동 경로를 만드는 지루한 작업이 필요 없어요. 그럼 이 모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간단히 커스포지 가서 이지 빌레저스를 검색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드는 5,100만 명의 사용자가 다운로드한 인기 모드예요. 5년 전에 만들어졌고 마지막 업데이트는 24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 10일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클막스가 만든 모드인 파일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모드로더로 가서 4G나 Neo4G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버전은 1.bp1을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또는 여러분이 플레이하는 버전을 선택하세요. 제 경우는 이거지만 각자 자신에게 맞는 버전을 찾으세요.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이 파일은 윈도우 스프라를 눌러 앱 데이터 로아밍 마인크래프트로 가서 모ds 폴더에 저장합니다. 폴더가 없다면 우클릭해서 새로 만들기로 모ds 폴더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좋아. 어떻게 이지 빌리저로 마을 주민들을 잡고 풀어줄 수 있을까? 이지 빌리저 모드는 마을 주민을 잡을 수 있게 해줘. 기본적으로 쭈그려 앉아서 우클릭하면 보다시피 이렇게 주민을 집을 수 있어. 서바이벌 모드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단축키 V도 있어. 알겠지? 나는 이걸 핫바의 한 칸에 할당해 놨어. 알겠지? 보다시피 마지막 슬롯으로 이동하지만 주민을 가리키고 V를 누르면 이렇게 주민을 집을 수 있어. 옵션의 컨트롤과 키바인드에서 이지 빌리저를 검색하면 여기 픽업 기능이 있어. 알겠지? 따라서 이 버튼을 문제없이 변경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아기 마을 주민도 잡을 수 있어. 알겠지? 보다시피. 그리고 중요한 점은 주민이 직업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업데이트할 때까지 그 직업과 거래가 유지된다는 거야. 그리고 증명하기 위해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여기 있네요. 선택하고 교환 내역을 볼게요. 충성심을 주네요. V를 눌러서 배치하고 같은 것을 유지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맞죠? 보시다시피 교환 재활용 버튼이 있어요. 우리가 찾는 것을 더 빨리 얻기 위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찾고 있는 건 보세요. 효율성 내가 딱 좋겠네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좋아, 어떻게 이지 빌리지어스 트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작 방법을 살펴볼게요.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만드는 유리판 5개, 레드스톤 가루 하나, 철구의 3개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곧 보게 될 텐데 먼저 이것을 설치하고 그 안에 주민을 넣을 거예요. 거래가 가능한 이 주민을 사용해 볼게요. 알겠죠? 웅크리고 우클릭해서 안에 넣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주민과 직접 거래할 수 있어요. 꺼내려면 똑같이 웅크리고 우클릭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주민 인터페이스와 문제없이 직접 상호작용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연히 좀비가 나타난다면 주변에 지금은 평화 모드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주변에 좀비가 나타나도 주민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가져가면 상인이 마을 사람 옆에서 폭발하는지 확인할 거예요. 상인을 여기 위에 놓고 마을 사람도 놓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폭파시킬 거예요. 크리퍼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곧 볼 거예요. 폭발하죠. 알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을 사람이 안에 있을 때 폭발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다시 놓으면 마을 사람이 여기 있어요. 서바이벌 모드에서 어떤 이유로든 부수면 알겠죠? 일어날 일은 똑같아요. 마을 사람과 함께 아이템을 줄 거예요. 강단을 가져가서 놓으시길 권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워크스테이션이에요. 침대도 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이미 있네요. 그냥 강단을 놓아서 일을 맡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에게 강단을 놓으면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일을 맡아요. 알겠죠? 그래서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좋아요. 이지빌리저스에서 어떻게 거래를 순환하고 재고를 보충할까요? 이지빌리저스는 거래 제한을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하는데 바로 이 버튼 사이클 트레이드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모드가 추가한 기능으로 이걸로 거래를 변경하거나 순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선은 제게 흥미로운 것을 주지 않았어요.
가시, 인챈트 3레벨 같은 걸 줄 때까지 계속 바꿀 거예요. C키를 눌러도 됩니다. 알겠죠? C키도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걸 누르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누를 때마다 거래가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최상의 거래를 찾는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중요한 점은 첫 거래를 하기 전까지만 순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첫 거래를 하면 이미 나머지는 고정됩니다. 알겠죠? 주민과 한번 거래하면 거래 내용이 고정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교환을 고정하면 책을 잃지 않지만 부정적으로는 첫 주민 교환에서 새 책을 더 얻을 수 없게 돼요. 그렇죠? 더 많은 것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해되죠? 또한 이론적으로 여기 있는 상자인 상인은 주민들이 정상 근무 시간 외에도 재고를 보충할 수 있게 해줘요. 시간표 대신 설정해서 조정 가능한 간격을 사용해요. 지금은 없지만 설정에 있다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값은 대략 1분이나 3분마다인데 재고가 떨어지면 1, 3분 후에 재설정된다는 뜻이에요. 더 낮게 설정하면 더 빨리 재설정되고요. 그래서 그게 다예요. 오토 트레이더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 먼저 제작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리판 5개, 레드스톤 하나, 철 2개, 네더라이트 주개 하나로 만듭니다. 흥미롭네요. 오토 트레이더는 자동 거래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제 대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해주죠. 알겠죠? 이 주민은 별로 유용하지 않으니 다른 주민을 데려와 볼게요. 예를 들어 성직자를 한번 써볼게요. 알겠죠? 아마도 우리는 이 레드스톤 거래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맞죠? 여러 서바이벌을 해봤는데 에메랄드로 레드스톤을 얻는 건 정말 편리한 특권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교환할 아이템을 넣고 여기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게 호퍼와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험해 봅시다. 아래에 호퍼를 놓으면 실제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에메랄드는 어떨까요? 또한 입력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차고 있어서 마을 주민이 더 이상 못해요. 알겠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오토 트레이더가 필요한 거예요. 마을 주민이 다시 가능해지면 자동으로 교환이 이루어져서 매일 직접 가서 수동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이해해요. 저도 기술적 서바이벌을 해봤고 교환의 묘미는 직접 하면서 경험치를 얻는 거죠. 맞죠? 지금은 여기서 빠진 작은 디테일이나 대규모 교환의 재미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만족스럽고 꽤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몇 시간 하면 지루할 수 있지만 동시에 훨씬 효율적이고 흥미롭다는 점도 인정해야 해요. 게다가 파이프도 설치할 수 있어요. 알겠죠? 즉, 다른 모드와도 문제없이 호환됩니다. 자, 이 시스템을 즐겨보세요. 물론 더 빨리 필요하다면 훨씬 더 큰 규모로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호퍼, 특히 출력 호퍼들은 출구에 연결해야 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여기로 모이고 이거를 상자에 문제없이 연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전부예요. 또는 우리가 보는 시스템에서 많은 호퍼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이건 정말 많은 자원을 소모하니까 호퍼 마인카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좋아요. 어떻게 이지 빌레저스 농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농부는 유리판 5개, 물 한 양동이, 흙 한 양동이, 그리고 철골 2개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마을 주민이죠. 당연히 여기 있는 이것들을 다 제거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농부를 두고 마을 주민을 안에 넣는 거예요.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생산물이 나오지만 당연히 마을 주민 외에도 우리가 재배하고 싶은 작물이나 씨앗을 선택해야 해요. 코코아를 재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건 안 되네요. 내가 너무 농담을 쳤네요. 씨앗을 하나 가져볼까요? 보시다시피 우클릭하면 씨앗이 그 자리에 심어집니다. 한 개만 있는 것 같네요. 원하면 당근도 넣을 수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블록은 계속 생산하고 결과물을 내놓을 거예요. 알겠죠? 즉, 자란 아이템들의 산출물이죠. 보시다시피 이 녀석은 이미 조금 자랐어요. 알겠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자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작물은 기본적으로 씨앗들인데 밀, 비트, 당근, 감자예요. 피처포드 여기 이것와 횃불,
꽃씨, 스니퍼가 주는 아이템들도 심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이 우리에게 주는 건 그가 드롭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 감자를 사용하면 독이 든 감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 씨앗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처럼 Shift 키와 오른쪽 클릭을 하면 돼요. 알겠죠? 아무 문제 없이요. 이건 곧 잘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일어나네요. 당연히 이 시스템은 호퍼와 호환돼요. 알겠죠? 좋아요. 저기서 잘하고 거기서 부서졌네요. 알겠죠? 호퍼를 설치하면 보시다시피 아이템들을 가져갈 거예요. 결과물에서요. 알겠죠? 그러니까 호환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해요. 끝이에요. 좋아요. 이제 어떻게 브리더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아요. 브리더는 마을 주민을 번식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리더는 유리판 5개, 침대 하나, 나무 판자 하나, 철 주개 2개로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브리더를 설치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설치해 보겠습니다. Easy Villagers 모드로 2명의 주민을 배치할 겁니다. 주민이 있으면 쭈그려 앉아 우클릭으로 잡으면 됩니다. 알죠? 그래서 클릭하면 보시다시피 음식 아이템을 요구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농부에게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음식 아이템을 주는 겁니다. 사실 밀은 빵으로 가공해서 줘야 합니다. 음식을 주면 그들이 먹고 한 사이클 후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참고할 게 별로 없네요. 하지만 사이클이 지나야 합니다. 네. 즉, 이론적으로 사이클이 하루 전체라는 걸 이해하고 있죠? 알겠어요. 밤에 했는데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밤이네요. 멋지네요. 이건 명령어 덕분이죠. 좋아요. 한 주기가 지났고 여기 있네요. 해냈어요. 한 주기가 지났고 보시다시피 저기에 이 사람 뭐 하는 거죠? 저기 아기 주민이 있어요. 보이죠? 보시다시피 이번엔 2명이 생겼네요.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같은 양을 소비했어요. 네, 빵 6개요. 꽤 저렴하죠? 그렇죠? 아기 주민들을 얻었으니 이제 배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저건 아빠랑 엄마예요. 갇혀 있네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글쎄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이었습니다. 아니, 영상 전체가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좋아. 인큐베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인큐베이터는 번식자가 있고 아기 주민들이 생기면 여기에 배치할 때 유용해요. 알겠죠? 미니 주민들을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아기 주민들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줍니다. 제작법을 살펴볼게요. 아직 확인 못 했거든요. 유리판 5개, 양모 하나, 철 2개. 알겠죠? 그래서 아기 주민이 이론상 2배로 빨리 자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기 주민이 2배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알겠죠? 활용 방법은 인큐베이터와 호퍼를 이용해 번식기에서 아기 주민들을 꺼내 인큐베이터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부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자동화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자란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정말 어디든 보낼 수 있어요. 이제 체인이 끝난 것 같네요. 알겠죠? 아니면 철 농장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마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길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번식자들 위에는 음식이 필요하니까 농부들을 배치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위에 농부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당근으로요. 알겠죠? 당근과 함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슈퍼사이클이 완성됐어요. Easy Villagers 변환기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자, 우선 먼저 살펴볼 것은 제작법입니다. 제작법은 이렇습니다. 유리판 5개, 썩은 살 하나, 철 2개, 그리고 이끼 낀 조약돌 하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변환기는 주민을 좀비 주민으로 변환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자동화해서 더 좋은 거래 가격을 얻게 해줍니다. 기본 요구사항과 단계는 변환할 주민을 주민 입력칸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주민을 데려와서 배치합니다. 황금 사과를 놓고요. 이게 비용이 되고 그리고 약화 포션을 놓습니다. 스플래시 포션이어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스플래시일 필요는 없네요. 알겠죠? 그러면 주민이 좀비 주민으로 변합니다.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약 5분 정도 걸릴 수 있지만 확실히 우리의 거래가 훨씬 저렴해질 겁니다. 변황이는 우리 체인 안에 넣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거예요. 맞죠? 즉, 우리는 당근 농부 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 이 체인이 있어요. 당근 농부. 당근은 주민들에게 직접 먹이고 주민들은 번식해 아기를 낳고 이 아기들은 자라서 다 자란 아기들을 좀비 변환기에 넣어 최적화하고 더 나은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건 좀 마키아벨리적이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모드는 플레이어가 주민들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도울 뿐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게 뭔가 마키아벨리적으로 느껴진다면 이 불쌍한 생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생각해 보세요. 좋아. 어떻게 이지빌리저스 철농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철농장 블록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리판 5개, 용암 1개, 철 2개, 돌 1개로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철농장 개념을 마인크래프트 안에 하나의 블록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배치하면 되는데 이미 좀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단축키 W, 아니 V로 모은 주민을 우클릭하거나 주민 위에 직접 우클릭하면 돼요. 이제 이 장치는 자동으로 철을 생성할 준비가 완료됐어요. 보이시나요? 이걸 잠시 사용했더니 철과 양귀비가 나오네요. 알겠죠? 아이언 골렘이 떨어뜨리는 꽃들이에요. 대략 분당 철 주구에 하나, 즉 시간당 60개 정도의 생산량이 나와요. 알겠죠? 여기에 호퍼를 설치할 수 있고 당연히 문제없이 작동해요. 알겠죠? 정말 간단하죠? 이게 전부예요. 이것으로 이지빌리저스의 모든 블록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지빌리저스로 마을 주민 농장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지빌리저스에는 여러 블록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왔다면 모든 블록의 기능을 알고 있겠지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교환용, 자동 교환용, 농부용, 주민, 농사용, 그리고 번식용 블록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는 주민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컨버터는 주민 거래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해요. 알겠죠? 지금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농부 블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처럼 당근을 재배하는 농부들을 배치했습니다. 이 당근들은 아래로 내려가서 번식기에 연결됩니다. 알겠죠? 이들이 주민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번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당근들을 사용해 아기 주민을 만듭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병깔대기가 확실히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번식자마다 약 3개의 인큐베이터를 배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큐베이터에서 큰 주민들이 나오게 되죠. 알겠죠? 이 경우 말했듯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3개보다 더 많은 인큐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번식자당 6개씩. 알겠죠? 충분히요. 그리고 번식자 1명당 아마도 농부 2명이 필요할 거예요. 그냥 깔때기를 이렇게 놓고 이걸 내리면 끝이에요. 알겠죠? 농부 2명이면 충분하고 인큐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네? 호퍼를 가져와서 이렇게 놓으면 돼요. 알겠죠? 뚝딱뚝딱. 자, 이 호퍼들을 이렇게 하면 작동할 거예요. 이걸 부술게요. 이제 잘 작동해야 해요. 알겠죠? 이제 인큐베이터를 이렇게 설치하면 문제없이 채워질 거예요. 알겠죠? 여기 아기 주민들을 배치할게요. 어떻게 채워지는지 볼 수 있도록요. 이것들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올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조금씩 알겠죠? 이건 좀 허접한 방법이긴 해요. 그럼 이렇게 많은 주민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변환기에 보낼 수 있어요. 변환기에는 황금 사과를 넣어야 하는데 그건 자동 제작기로 자동화할 수 있어요. 금농장과 나무농장이 있으면 사과와 금을 얻어 황금 사과를 만들거나 그냥 수동으로 넣어도 돼요.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황금 사과요. 그리고 나서는 약화 물약이요. 이렇게 주민을 배치하면 우클릭했을 때 더 좋은 거래를 제공하는 주민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완벽한 주민들이 생기고 그들을 상인들에게 데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거대한 철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도 우리에게 유용해요. 우리는 이 모든 철 농장들이 있어요. 더 좋은 호퍼를 가져올게요. 우리 기지에 호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요. 각 철 농장이 시간당 약 60개 정도 생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9개가 있으면 시간당 540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철 농장을 설치할 건데 물론 주민들을 먼저 키워야 해요. 자, 우리 주민 농장에 가서 번식기를 확인하고 좋은 디지털 인큐베이터로 누가 자랐는지 보죠.
아무도 잘하지 않았네요. 알겠죠? 하지만 기다리면 돼요. 솔직히 꽤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 안 할게요. 아, 봐봐. 여기 하나가 자랐어요. 완벽해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그렇죠? 저기 있네요. 그러면 이 작은 주민들을 데려와서 배치하고 우리를 위해 철을 생산하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전체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요.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